제가 남편의 후배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미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정말 용기를 내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48살의 제가 26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저지른 실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매일 아침 6시 반에 일어나 남편 최민수의 아침을 준비합니다. 민수는 대기업 부장이라 늘 바빠요. 출장도 잦고요. 식탁에서 나누는 대화는 생활비, 아이들 학비 이야기뿐. 영아, 큰애 학원비 얼마야? 이런 식으로만 말이에요. 아침을 마친 민수가 넥타이를 매며 서둘러 나가면 저는 혼자 남은 식탁에서 빈 접시들만 바라봅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남편이 저를 여자가 아닌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으로만 보기 시작한 게 말이에요. 거울 앞에 서면 더욱 우울해져요. 언제부터 화장을 이렇게 대충 하게 됐을까요? 언제부터 옷차림에 신경 쓰지 않게 됐을까요? 20살, 30살에는 남편이 저를 어떻게 봤는지 기억해 보려 해도 잘 떠오르지 않아요. 그때도 지금처럼 무심했던 것 같아요. 나는 언제부터 여자가 아니라 그저 아이들의 엄마였을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면 가슴 한편이 답답해집니다. 친구들과 만나서도 이런 얘기를 하기 어려워요. 다들 비슷한 상황이지만 누가 먼저 속마음을 털어놓기는 쉽지 않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어 민수가 집에 돌아와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피곤하다며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봅니다. 제가 옆에 앉아도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아요. 가끔 손이라도 잡아주면 좋을 텐데 그런 작은 스킨십조차 어색해진 지 오래예요. 이런 일상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제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자로서의 매력도 한 사람으로서의 가치도 사라져가는 것만 같았거든요. 결혼 전에는 꿈도 있었고 하고 싶은 일도 많았는데 지금의 제 모습을 과거의 저에게 보여준다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런 무료한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또다시 출장을 떠나고 며칠이 지났을 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남편의 대학 후배인 박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수님. 민수 형 계시나요? 준호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45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젊어 보이는 외모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치과원장이라는 직업답게 품격 있는 모습이었죠. 민수 씨는 출장 중이에요. 언제 돌아올지도 확실하지 않고요. 제가 대답하자 준호는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렇군요. 사실 급한 서류가 있어서 왔는데 준호가 머뭇거리자 저는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일단 들어와서 차라도 한 잔 드세요. 민수 씨한테 연락해 볼게요. 준호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집에 남자 손님이 온 거였거든요. 남편과는 달리 준호는 제가 차를 내올 때까지 기다리며 정중한 자세를 유지했어요. 형수님, 늘 고생 많으시죠? 준호가 차를 받으며 건넨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제 고생을 알아줬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제가 집안일을 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 고마워한다거나 위로해 준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 말씀해 주시니 고맙네요. 제가 수줍게 대답하자 준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민수 형이 복이 많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아내가 있으니까요.
준호의 말에 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칭찬이었거든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준호는 생각보다 세심하고 배려 깊은 사람이었어요. 제 이야기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주고 적절한 반응도 보여줬어요. 남편과는 정말 대조적이었죠. 남편은 제 말을 듣다가도 중간에 핸드폰을 보거나 딴청을 부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준호와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오랜만에 한 사람으로서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저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이미영이라는 한 여자로서 대우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준호의 방문 이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짧은 대화가 제 마음에 큰 파문을 일으켰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보며 화장을 할 때도, 옷을 골라 입을 때도 왠지 모르게 신경이 쓰였어요. 그러던 중 준호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형수님, 그날 급작스럽게 방문해서 죄송했습니다. 차 한 잔 대접해 주셔서 고마웠어요. 짧은 문자였지만 제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죠. 별 말씀을요. 언제든 편하게 오세요. 저도 자연스럽게 답장을 보냈어요. 그 후로 준호와의 문자 주고받기가 조금씩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남편에 관한 안부였지만 점점 일상적인 이야기들로 확장됐습니다. 일주일 후 준호가 다시 집을 찾아왔어요. 이번에도 민수는 출장 중이었습니다. 또 서류 찾으러 오신 거예요? 제가 웃으며 물었더니 준호는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사실은 형수님과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준호의 솔직한 말에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하던 중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형수님, 여전히 아름다우십니다. 그 말에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무슨 말씀을? 제가 당황하며 일어나려던 순간 발을 헛디뎠습니다. 계단 쪽으로 넘어질 뻔했는데 준호가 재빠르게 저를 잡아줬어요. 순간 우리 두 사람이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준호의 따뜻한 체온과 은은한 향수 냄새가 느껴졌어요. 제 어깨를 붙잡은 준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괜찮으세요? 준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우리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정기가 흘렸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마치 봄바람처럼 제 마음을 스쳐 지나갔어요. 네, 고맙습니다. 저는 가까스로 말을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도 저를 부축한 자세 그대로 잠시 머물러 있었어요. 남편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세심하고 따뜻한, 그리고 저를 한 여자로서 바라봐주는 시선이었죠. 그 순간의 감정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여보, 나왔어. 준호와 저는 깜짝 놀라며 서로에게서 떨어졌어요. 제 가슴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고 준호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준호야, 너 왜 여기 있어? 남편이 거실로 들어오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라면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을 반갑게 맞이했을 텐데 그날은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형, 서류 찾으러 왔다가 형수님과 잠시 차를 마셨습니다. 준호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다행히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뭔 서류? 남편이 물었지만 준호는 적당히 둘러댔어요. 병원 관련 서류인데
형이 없으셨으니까 다음에 다시 올게요. 남편은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제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여보, 왜 그래? 얼굴이 빨간데? 라고 물었어요.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차를 너무 뜨겁게 마셔서.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준호는 곧 자리를 뜨겠다며 일어났습니다. 그럼 형수님,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인사를 건네는 준호와 눈이 마주쳤을 때 저는 제 마음이 또다시 요동치는 것을 느꼈어요. 현관까지 준호를 배웅하며 남편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준호가 조용히 속삭였어요. 오늘 일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다시 한번 두근거렸어요. 준호가 떠난 후에도 그 여운이 오래 남아 있었어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남편은 제 표정을 계속 살폈어요. 오늘 뭔가 다르다. 무슨 일 있었어? 평소 같으면 제 변화에 관심도 없던 남편이 이상하다는 듯 물었어요. 별일 없어?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봐.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동시에 준호에 대한 생각을 떨쳐낼 수도 없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어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준호가 저를 부축해준 순간에 감촉과 그때의 설레는 감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지만 동시에 위험한 감정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준호와의 그 순간 이후로 며칠이 지났지만 저는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없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때의 감촉을 떠올리곤 했어요. 집안일을 하다가도 장을 보다가도 준호의 따뜻한 손길과 진심 어린 눈빛이 생각났어요. 그러던 중 준호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형수님, 그날 일로 마음이 불편하시지 않나 해서 걱정됩니다. 시간 되실 때 잠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머리로는 만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답장을 보내고 있었어요. 네, 시간 괜찮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집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평소 같으면 대충 입고 나갈 외출인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옷차림에 신경이 쓰였어요. 화장도 평소보다 조금 더 정성스럽게 했어요. 카페에 들어서니 준호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장 대신 캐주얼한 옷차림에 준호는 더욱 젊어 보였어요. 형수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준호가 일어서며 의자를 빼주었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도 민수와는 다른 점이었죠. 별 말씀을요. 저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하자 준호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아 대화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일상적인 이야기였지만 점점 깊은 얘기로 이어졌어요. 형수님, 그날 제가 한 말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오래전부터 형수님을 보면서 느꼈던 감정이에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준호 씨,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저는 민수 씨의 아내이고 당신은 민수 씨의 후배예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란 게 제 마음대로 되지 않네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형수님도 저와 같은 마음 아닌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준호의 말이 맞았거든요. 저 역시 준호에게
끌리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감정을 일깨워준 사람이었죠. 우리 그냥 친구처럼만 지낼 수는 없을까요? 제가 간신히 말했지만 그 말이 얼마나 무력한지 스스로도 알고 있었어요. 준호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친구라, 그게 가능할까요? 이미 선을 넘은 감정인데요. 그 순간 저는 제가 위험한 길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마치 오아시스를 발견한 사막의 나그네처럼 준호의 관심과 사랑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저는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어요. 준호와의 만남이 계속되면서 저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예전보다 밝아진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화장도 더 정성스럽게 하게 됐고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게 됐어요. 하지만 이런 변화를 제일 먼저 눈치채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인 김순자 씨였어요. 70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리한 관찰력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어느 일요일 오후 시어머니께서 갑작스럽게 집을 방문하셨어요. 어머니, 미리 연락하고 오시지. 제가 인사드리자 시어머니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살펴보셨어요. 연락하면 준비하잖아. 가끔은 일상 모습을 봐야지.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으시더니 제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셨어요. 미영아, 요즘 화장이 달라졌네. 시어머니의 첫마디에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리고 옷차림도 예전과 좀 다르고, 아, 그냥 나이 들면서 좀 더 관리해야겠다 싶어서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시어머니의 시선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관리?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어요. 26년 결혼 생활하면서 이렇게 꾸민 적 있었나? 혹시 다른 남자라도 있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시어머니의 직감이 너무나 정확해서 당황스러웠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내가 봐온 며느리가 몇 명인데? 여자가 갑자기 꾸미기 시작하면 이유가 있는 법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그때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남편이 인사드리자 시어머니는 남편을 불러앉히셨어요. 민수야, 너 요즘 미영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 시어머니가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뭔가 달라졌어. 남편이 저를 바라봤어요. 사실 남편도 제 변화를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가요? 저는 남자들은 둔해서 그래. 여자가 보기엔 확실히 다르다고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미영아, 솔직히 말해봐. 무슨 일 있는 거지?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이 탄로날까봐 두려웠어요.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어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직감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건강관리 차원에서 제가 변명하려 했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이 의심에 찬 시선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저를 더욱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무관심했던 남편이 제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외출할 때도, 핸드폰을 볼 때도 예전과는 다른 관심을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준호와의 만남을 멈출 수 없었어요.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더 은밀하게 만나게 됐어요. 준호도 상황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지만 저와의 감정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어요.
어느 날 준호가 제안했어요. 형수님, 조용한 곳에서 하루 정도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계속 이렇게 숨어서 만나는 것도. 그 말에 제 마음도 흔들렸어요. 사실 저 역시 준호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습니다. 조용한 펜션 하나 알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이에요. 준호의 말에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펜션 예약을 하고 나서도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옳은지, 남편에게 미안하지 않은지, 하지만 동시에 기대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제가 샤워를 하는 사이에 남편이 제 핸드폰을 확인했던 것 같아요.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민수가 침대에 앉아 제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여보, 이게 뭐야? 남편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핸드폰 화면에는 펜션 예약 확인 문자가 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들킬까봐 두려워했던 순간이 드디어 온 것이었어요. 여보, 그건. 저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변명할 거리도 생각나지 않았고, 거짓말을 하기에는 이미 늦어버렸어요. 펜션? 누구랑 가려고?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혹시 준호랑? 제 침묵이 답이었어요. 남편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어요. 내 아내와 내 후배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남편이 소리를 질렀어요. 26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이렇게 화낸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남편 앞에서 빌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잘못했어. 하지만 남편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26년이야. 26년 동안 쌓아온 신뢰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 다음 날 남편은 준호를 집으로 불렀어요. 준호가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주먹을 휘둘렀어요. 이 자식아, 형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준호는 맞으면서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형, 죄송합니다. 하지만 형수님의 외로움을 제가 대신 채워주고 싶었어요. 그 말에 남편은 더욱 분노했어요. 외로움? 그게 변명이 돼? 그날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의 분노, 준호의 상처,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깊은 자책감까지. 저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동안 작은 관심과 사랑에 목말라 하며 저지른 일이 이렇게 큰 상처로 돌아올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남편의 실망한 눈빛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26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 기분이었어요. 준호와도 완전히 연락이 끊겼고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외로움 속에 빠져 있었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아무도 저를 이해해주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제가 저지른 실수는 너무나 컸고 그 대가도 혹독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아직 몰랐어요. 그 참혹했던 날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남편은 저와 말도 섞지 않았고 같은 방에서 잠드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준호와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고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깊은 후회와 자책감에 빠져 있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현실이 악몽이었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하지만 차갑게 돌아선
남편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이것이 제가 만든 현실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출근할 때도 퇴근할 때도 저와 눈조차 마주치지 않았어요. 식사 시간에는 아이들만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저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어요. 아이들도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지만 무슨 일인지는 몰랐어요. 엄마, 아빠 왜 이래? 요즘 집안이 너무 조용해. 큰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저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아빠가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나 봐. 거짓말이었지만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 날들이 계속되자 저는 점점 우울해졌어요. 하루 종일 집안일만 하면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꺼려졌습니다. 마치 제 얼굴에 불륜을 저지른 여자라고 써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중 남편의 여동생인 최은희가 중재에 나섰어요. 오빠, 이렇게 계속 지낼 수는 없잖아요. 미영 언니도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은희의 말에 남편도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오빠 26년이에요. 그 세월을 그냥 버릴 거예요? 미영 언니가 왜 그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희는 남편을 설득했고 저에게도 따로 조언을 해줬어요. 언니, 오빠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야기해봐요. 오빠도 많이 상처받았지만 언니도 이유가 있었잖아요. 결국 우리는 부부 상담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 상담실에 함께 앉았을 때의 어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석 달 만에 제대로 대화를 나누는 자리였거든요. 상담사 선생님이 차근차근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며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나가기 시작했어요. 미영 씨,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상담사의 질문에 저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진심을 털어놓았어요. 저는 너무 외로웠어요. 26년 동안 한 번도 여자로서 인정받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집안일 해주는 사람, 아이들 돌봐주는 사람으로만 여겨졌죠. 말하는 도중에 눈물이 나왔어요. 준호 씨가 저를 한 사람으로 봐준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그 감정을 거부할 수 없었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변명을 했지만 상담이 계속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아내를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미영을 아내로, 여자로 보지 않고 그냥 가족의 일원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몇 차례의 상담을 거치면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됐어요. 저의 외로움과 남편의 무관심, 둘 다 문제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상담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어요.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통입니다. 서로의 감정을 표현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미영 씨는 자신의 외로움을 남편에게 제대로 표현했나요? 민수 씨는 아내의 변화를 진심으로 관심 갖고 봤나요? 우리 둘 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동안 서로에게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상담을 받으면서 남편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미영아, 나도 미안했어. 너를 너무 당연하게 여겼구나. 어느 날 남편이 처음으로 사과했을 때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하지만 회복의 길은 생각보다 험난했어요. 서로 마음을 열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예전처럼
돌아가지는 않았거든요. 가끔 남편이 저를 바라볼 때 여전히 상처받은 눈빛이 느껴졌어요. 저 역시 남편 앞에서 자연스럽게 행동하기가 어려웠어요. 무엇을 해도 조심스럽고 눈치를 보게 됐어요. 상담사 선생님은 이런 과정이 자연스럽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신뢰를 회복하는 건 시간이 필요한 일이에요.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다시 쌓아가세요. 그런 와중에도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퇴근하면서 고생했어라고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어요. 저도 남편의 말에 더 귀 기울이려고 노력했어요. 주말에는 함께 산책을 하거나 커피를 마시며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미영아, 요즘 어때? 혹시 또 외로우면 나한테 말해줘.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여보.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서로에게 조금씩 다가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물론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상담을 받으면서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왜 그렇게 외로웠는지, 왜 다른 사람의 관심에 그렇게 목말라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했어요. 남편 역시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예전보다 집에 일찍 들어오려고 했고, 저와의 대화 시간도 늘려갔어요. 작은 선물을 사오는 일도 생겼어요. 이거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꽃 한 송이, 작은 케이크, 소소한 것들이었지만 저에게는 큰 의미였어요. 그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남편이 퇴근하면서 작은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빨간 장미 5송이였어요. 미영아, 이제 다시 시작해보자. 남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꽃다발을 받아들면서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저도 정말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어떤 부부가 될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남편은 앞으로 저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겠다고 약속했고, 저도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준호와의 일은 큰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우리 부부에게는 소중한 깨달음을 주기도 했어요. 사랑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계속 갖고 나가야 하는 것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끊임없는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고요. 지금도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에요. 가끔 서로를 바라볼 때 어색함이 느껴지기도 하고 예전 같은 자연스러운 관계로 돌아가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둘 다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노력이 헛되지 않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는 함께 여행을 다녀왔어요. 26년 만에 둘만의 시간을 가진 거였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편안해졌어요. 미영아,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너를 너무 당연하게 여겼구나. 바닷가를 걸으며 남편이 다시 한번 사과했어요. 여보도 미안해하지 마요. 저도 잘못이 컸어요. 이제는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우리는 정말 오랜만에 서로를 바라보며 대화했어요. 꿈이었던 것들, 포기했던 것들, 앞으로 하고 싶은 것들. 미영아,
너도 뭔가 하고 싶은 일 있으면 해봐. 나도 도와줄게. 남편의 격려에 저는 용기를 냈어요. 사실 요리 교실에 다녀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작은 카페라도 차려보고 싶고 좋은 생각이야. 한번 알아봐. 남편이 웃으며 말했어요. 지금 저는 정말로 요리 교실에 다니고 있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제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있어요. 남편도 주말에는 저와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함께 장을 보기도 하고 산책을 하기도 해요. 작은 일상들이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요.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배려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어제는 남편이 갑자기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미영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또 눈물이 났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순간의 유혹은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지만 서로의 마음을 다시 들여다보고 진정성 있게 노력한다면 회복의 가능성은 남아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물론 쉬운 길은 아니었어요. 많은 눈물과 상처, 그리고 용서와 이해, 과정이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단단한 부부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제 저희는 새로운 출발점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과거의 실수를 교훈으로 삼아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결혼이란 건 단순히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서로를 알아가고 사랑을 키워나가는 것이라는 걸 이제야 제대로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혹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용기를 내어 솔직한 대화를 나눠보세요.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고 작은 것부터 배려해 보세요. 완벽한 부부는 없어요. 하지만 서로 노력하는 부부는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 저처럼 큰 실수를 저지르셨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정한 사랑은 회복될 수 있다고 믿어요. 지금 저와 남편처럼 말이에요.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노력할 거예요. 서로를 더 이해하고 더 사랑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언젠가는 정말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결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연속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오늘도 저희는 그 새로운 시작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은 언제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